네,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제일 먼저 경제통상 분야에 있어서 미중 갈등이 지난 약 한 5, 6년간 진화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익히 또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미중 간 통상 갈등이 과거 단순하게 상품 무역 수지의 적자를 갖다가 해소하는 그런 핵심 이슈에서 현재는 이제 아시다시피 첨단 기술 경쟁으로까지 진화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수출 통제를 포함해서 핵심 물품의 공급망까지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순하게 상품 무역 수지 적자의 얘기는 아니다. 두 번째는 양국의 대결이 미중 간 두 나라 간의 갈등에서 동맹 또는 진영의 대결로까지 사실 구조가 좀 변해가고 있다는 그런 의미고요. 이 와중에 가치 개념, 그러니까 민주, 그리고 또 인권이라는 가치 개념이 들어와서 더욱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유럽 쪽에서는 TTC, 그래서 무역기술위원회가 만들어져 있고, 아시아 쪽에서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다자 분야에서는 비시장 경제라는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또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선진국과 중국과의 대결이 되고 있고요. 약간의 이렇게 경제 그 통상 분야에 있어서도 미중 간 대결의 구조가 단순 두 나라만의 구조에서 서방 선진국 대 중국의 대결로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향후 미중 간 그 대결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은 크게 양자, 미국과 중국 간 양자 문제, 그리고 또 다자 차원에서 문제, 지역 차원에서의 문제,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양자 간의 관계는 뭐 이미 미국과 중국이 지금 올해 또 작년 상품 수지 적자 관계로 지금 현재 계속 얘기가 되고 있지만 1단계 무역 합의가 아무래도 양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이행을 보는 시각이 미국은 제대로 중국이 의무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중국은 지난 2년간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의무를 갖다가 100% 이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나름대로의 주장이 겹치고 있고요. 올해에 제가 보기에는 바이든 정부는 이제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고, 중국 역시 시진핑이 3기 그 체제 안정성을 갖다가 확정짓는 전당대회가 있죠. 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갈등을 확대시키는 것이 서로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면은 저는 올해도 갈등이 계속 확대될 것이고, 잠시 갈등을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갈등이 약간 완화될 수도 있겠다. 그런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양자 관계고, 다자 관계, 그러니까 WTO 차원의 어떤 다자 차원의 관계는 미국이 먼저 선공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비시장 경제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미국과 EU 그리고 일본까지 3자가 중국의 특히 이제 국영기업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이슈는 WTO라는 다자 체제가 대개 시장 경제를 갖다가 대상으로 해당하는 그 무역을 갖다가 규제해 왔지, 중국과 같은 비시장 경제권의 국가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갖다가 규제하는 데는 적절 또 효과적이지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형태의 규범이 필요하고 또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WTO 개혁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입장인 반면에 중국은 미국의 주장이 일방적이다. 그리고 또 향후 경제 발전의 시스템이 반드시 어떤 그 시장주의에 기초한 그런 경제 체제만 가능한 것이냐. 중국 나름대로 또 독자적인 경제 발전 체제도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 지금 대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쉽게 갈등의 어떤 타협을 갖다가 찾기는 어려울 전망이고요. 다음에 이제 지역으로 좀 들어온다면은 가장 우리에게 민감한 공급망 안정, 그리고 또 기술 통제,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또 표준 문제도 같이 맞물려 있는데 이것이 아마 올해서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이 특히 미국 EU 무역기술위원회 유럽 쪽에서는 이제 이런 기구를 통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동아시아 쪽에서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들고 미국과 중국의 또 대결이 나타날 것이다. 특히 이제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인데 이 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핵심 의제가 사실 하나같이 다 민감한 것들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대중국 의존도 줄이기라는 얘기도 있고 또 첨단 기술의 중국 이전 금지라는 얘기도 있고 현재까지 디지털 무역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표준이 없기 때문에 표준 선점하는 문제도 들어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인프라 이슈도 있습니다. 당연히 대중국의 1대1로 견제하는 그런 개념이겠죠. 이런 형태로 지역을 갖다가 지역에서 미중 간 갈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 중요한 건 우리의 대응이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저는 이제 대응에 앞서 가지고 향후 미국의 어떤 미중 간 패권 교체의 시기가 언제쯤 될 것인가 한번 그냥 가상적으로 한번 전망을 해봤습니다. 보통 이제 미국과 중국의 GDP 역전 시기를 다양한 형태의 어떤 가정에 의해서 전망해 보고 있는데 대개 전문가들이 보는 견해는 대개 한 2030년대 또는 빠르면 뭐 2030년대 초반도 될 수 있겠지만 2030년대 중반 정도가 되지 않겠나라는 얘기를 해보고 있고요. 하지만 단순하게 GDP의 규모가 역전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력이 변화가 오는 그런 시기는 그로부터 과거의 경험,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 뭐 포르투갈로 넘어온다든지 또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어떤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가 바뀐다든지 하는 시점은 GDP가 역전하고 나서 최소 30년, 길게는 뭐 한 60년 이상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우리가 향후에 전략적 대응 방안을 추구하는데 30년 이후 아주 장기간의 계획을 갖다가 추구하지 않는 이상 단기 앞으로 5, 6년 내지 10년 이내의 정책을 추구하는 이상 확실히 미국에다가 중심을 둘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적절하게 고려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첫 번째 대응 방향으로 제시하는 것이 앞서 뭐 여러분들 다 얘기했듯이 기술 그다음에 지식 중심의 통상 그런 정책이 우리의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다. 일단 기술과 지식 중심의 통상은 세계적인 어떤 글로벌 밸류 체인의 흐름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과거에 저임금 위주의 글로벌 밸류 체인이 점차 기술과 가치 중심, 고부가 가치 쪽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거와도 부합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 차세대 우리의 신성장 동력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죠. 사실상 첨단 기술은 경제 통상에 있어서는 핵폭탄의 위력을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와의 기술 동맹을 갖다가 통해서 이걸 좀 더 인커리지 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통상.
그다음에 지식 재산 보호권을 갖다 조금 더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의 통상. 그다음에 디지털과 관련해서 표준 선점을 갖다가 훨씬 더 우리에게 유리하게 해줄 수 있는 통상. 뭐 그런 방향으로 일단 나가는 것이 핵심이 아니겠느냐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미중 간 갈등에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자체적으로 기술, 뭐 지식 통상을 갖다 추구하고 나가 있지만 우군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군을 갖다 크게 만든다는 것이 그냥 의도적으로 만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우리와 유사한 형태의 소프트 파워를 갖고 있는 그런 국가들과는 협력 중심의 통상을 통해서 우군을 만들어야 되겠고, 하지만 동남아의 어떤 저개발 개도국들이라든지 기타 우리보다 발전 수준이 좀 떨어지는 국가에게는 단순하게 협력을 통한다기보다 이제와의 어떤 방식과는 달리 특히 이제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기술과 지식 위주의 기술 이전이 되겠죠. 직접적인 어떤 이전을 통한 어떤 그들과의 협력 추구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 우리가 물량이나 또는 어떤 단순한 어떤 그 지원, ODA라고 그러죠. 단순한 지원 갖고는 중국이나 또는 미국 또는 일본과의 경쟁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특징을 찾아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린 통상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이미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무역과 통상, 경제 통상 분야에서도 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단지 우리가 감내 가능한 그런 수준이어야 되겠다라 그런 측면과 이 역시 또 그린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린 테크놀로지를 통해 가지고 공감의 통상,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서 같은 중견 통상국가뿐만이 아니라 개도국가도 충분히 신뢰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통상 정책이 돼야 되겠다라는 거고,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는 것이 이 표입니다. 그래서 기술, 지식 통상 또는 뭐 디지털이나 녹색이나 공감의 통상을 통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에서 우리나라 대응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새로운 성장 모멘텀, 성장의 어떤 동력이 되고 또한 공급망을 갖다 유지하는데도 이것이 다 서로 복합적으로 연계돼 가지고 결국은 우리나라가 새로운 선진국으로서 차후에 신뢰받는 어떤 그런 통상국가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